오늘 시장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긴급 진단으로 2시 상황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시장의 핫 이슈, 핫 종목 3가지 준비해 놨고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시죠. 너도 나도 원전, 그 안에서는 한전 기술이 강하게 오늘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브라질도 원전을 증설한다고 하고 네. 최근에 유럽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전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한동안 특히나 일본에서 후쿠시마 네, 원전 맞아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좀 주춤했었는데 네. 다시금 확산으로 이 스탠스를 변화를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력난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타개를 하기 위해서 원전을 우리도 또 증설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150기까지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었고요. 또 유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있어서 사실 보수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이 유럽 내 일부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프랑스에서부터 원전을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원전에 대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사용을 하기 위한 이 연구 개발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연구 개발 비용을 한번 지출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었고 또 원전하면 또 몸서리를 치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이 원전의 가동에 있어서 조금 더 다시 재가동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점차적으로 이것이 국내 안에서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원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던 일본마저도 원전을 다시 재가동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원전의 중요성이 클 거다. 그리고 전력난이 심해지면 또다시 원전이 부각될 거다. 이게 이 투자자분들의 그 투심을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네. 부대표님 궁금한 게 겨울 전력난이 계속 언급될 때마다 이 원전주들이 움직일지 혹은 아니면은 움직일 것도 반영된 가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한 차례 반영은 됐어요. 한 차례 반영은 됐는데 완전히 시세를 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한 동절기는 아니거든요. 아직 동절기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너 달 후에 동계올림픽을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나름 여타 국가들의 좀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심하게 전력난을 겪다 보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석탄을 우리가 연간 최대치로 일단은 다시금 생산을 하겠다, 석탄을 채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동계올림픽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또 동절기에 가장 추운 또 한파가 불어닥치는 그러한 계절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불씨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여전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수급들이 특정 섹터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 섹터군 중에 하나가 원전 섹터. 이 원전 섹터에서 메이저 자금들이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이 오늘 또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길게 봤어요. 네. 항상 뭐 1년만 보다가 10년봉으로 봤더니 2012년 가격까지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 한전 기술이 그럼 왜 잘 갔을까? 그리고 그때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다르게 둬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투자 의견 쭉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손실률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럴 뭐, 것 같아요. 네, 국내 정책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였고요.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유럽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외치기 시작했던 그 시기부터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보수적인 시각들로 내다보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 전망성이 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끝났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적자를 또 기록을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의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자력 개통 설계에 있어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50기를 건설을 하겠다, 또 브라질이나 뭐 여타 다른 동유럽 쪽에서 원전을 건설을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 원전 기술에 있어서 훨씬 더 발전해 돼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해서 아주 막대한 그런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연봉은 아주 장대 양봉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여러 번의 그 음봉들을 한 번에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시세까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추세로 봤었을 때에는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으면 일단은 12만 원 선 도달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연봉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는 그런 날이었네요. 한전기술 1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루즈님께서 대선 지나면 전략이 바뀔지 의문이네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에 각 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로 이렇게 두 후보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원전 이야기를 또 한 번 꺼내줘 줄까요? 대선 후보군들의 정책에 있어서 원전 얘기를 꺼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친환경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진짜 친환경 발전의 표본이냐라고 불리울 때에는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여러 대체 에너지들을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 단가가 여전히 원하는 양만큼 맞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리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에는 원전을 다소 좀 우리가 재가동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또 그런 논의를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도 나도 원전 돌돌 원 다시 돌고 들어 원전 그래서 한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큰 이코노미의 선두주자로 다날이 나오고 있어요. 다날 신고가 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데 돌파 가능할지. 저희가 채팅방을 보면은 요즘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네. 보이거든요. 다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날 어떻게 보세요? 다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매가 참 쉽지 않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또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또 거래량이 한참 없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성장 스토리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였거든요. 오늘은 주제가 토큰 이코노미지만 여러 가지로 가상화폐라든지 미래 먹거리, NFT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회사입니다. NFT 또 가상화폐에 있어서 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다날이 성장 스토리는 좋았던 거에 비해서 주가가 사실 그동안 좀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요. 결제 대행사로서의 좀 이미지가 그동안엔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평가를 받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서 제대로 된 좀 가치를 받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싸이월드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 뭐 싸이페이도 있는데 나중에 싸이월드 나타나면은 상자를 하고도 1,000평 써주고 그럴 예정인데요. 이 다날이 토큰 이코노미의 선두주자다라는 또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 평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테슬라도 보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 그걸 또 막았다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오르고 또 비트코인의 가치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 다날이 발행했던 다날의 자회사가 이제 발행을 하고 유통
유통을 시키고 있는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 뭐 피자를 시킬 때라든지 실제로 결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저들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좀 할인을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다소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 절차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구매자들의 좀 이목을 끌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정말 실생활에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게 된다면은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T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다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 NFT 시장 내에서 또 다른 우리 김남 부대표님의 최선호 기대주는 무엇인지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는 서울 옥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미술품 쪽으로요. 네. 자산 시장에서 미술품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처럼 또 자산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이 미술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NFT에 있어서도 서울 옥션이 두나무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 NFT를 활용을 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저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술품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실체가 있는 형상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주로 사고 팔았다면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 다소 조금 열기가 있는 과열이 되어 있는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이 또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서울 옥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 기대주 김남 부대표님의 기대주는 서울 옥션이었고요. 다날에 대해서도 좋게 본다. 토큰 이코노미의 선두주자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 긴급 진단은 GNC 에너지입니다. 요소수 대체주를 찾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서고 있는데 정말 요소수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저였는데 네. 저도 경고등이 떴다라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요소수 대란 때문에 이게 단순히 차 운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물류가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확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에 저도 휩싸여 있는데 이 대체주로 왜 또 은폐수가 나오는지 GNC 에너지랑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은폐수 같은 경우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은폐수예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요. 이 소각장, 매립지에 있는 소각장에서 요소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지금 물량에 있어서는 신통치 않다 보니까 이 소각장에 있는 쓰레기들의 매립이나 이런 소각 행위들이 지금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설이 불러왔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소각장에서는 그러면 급하면 급한 대로 지금 요소수가 아니라 은폐수로도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은폐수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저감을 시켜주는 그런 네.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질소산화물을 저감을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 역할이 미미하다라는 얘기도 한편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요소수의 대체제라는 인식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고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은폐수를 활용을 해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은폐수하면 GNC 에너지가 바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비중이 이렇게 큰 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요소수를 갖고 있는 이 원료 만들어내는 기술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돈이 안 돼서 저희가 그렇죠. 안 했던 거였잖아요. 이렇게 또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피해를 본 상황인데 그럼 이 풍기가 장기화될까요? 약간은 좀 일단락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요. 네네. 네, 지금 이 중국이 우리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 들여왔었는데 이 중국을 대체를 하고 있는 시장들은 꽤 많더라고요. 호주도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있고요.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지금 물량들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있고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들을 줄여주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정책들까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급한 불을 끄기
특이한 행위들이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타점을 잡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큰 눌림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NC 에너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소수 대체주로 투자 가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조심을 한번 해보자라고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일단은 거래량이 몰리면서 지금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가 6,000원권 초반권 가격에 두터운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이 가격선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은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새로운 재료는 아니거든요. 은폐수를 뛰어넘는 더 큰 재료를 향해서 돌파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멘텀이 일단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 저항권 구간까지 좀 단기적으로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축이 5,000원, 한 5,200~300원권의 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축마저도 이탈을 하게 됐었을 때에는 네. 보유자분들께서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은폐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뉴스가 나와서 오늘 급등한 GNC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 가치가 많다기보다는 차실현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요. 네. 제가 경유차, 디젤차를 몰아요. 그래서 네. 요소수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요즘 누가 디젤차를 몰아? 경유차를 누가 몰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되겠다. 나도 전기차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바꾸지만.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받는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전기차로 바꾸셔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전기차 수요를 더 가속화시키는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역할도 될까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글쎄요, 이 전기차 같은 요소가 또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 보면 화물차 같은 큰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전기차로 또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요소수에서 전기차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조금 너무 멀리 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네. 전기차도 자연스러운 우리가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점점 더 경유 차량보다는 전기차로의 그런 전환세는 뭐 꼭 요소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주요 관련주들이 다소 눌림목 구간을 형성을 하다가 다시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 아직 아니죠라고 데이비드 온님께서도 오를 주셨는데요. 마이크.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상황실에서 김남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